충격적이게도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아, 이거 참 너무 많아서 좀 혼잡스러울 텐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예, 건강 조심하고요. 요새 감기 때문에 다들 큰일이에요. 나도 지금 독감 주사 한 대 맞았더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천천히 좀 나가봅시다. 일단 그 수학2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체적인 단원 구분을 한 번만 좀 봅시다. 1단원은 뭐냐면은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2단원이 여러 가지 미분법? 그냥 미분법. 저희 글씨체는 좀 충격적이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은 적분법. 자, 이렇게 총 3가지 단원이 있어요. 자, 다만 여기서 미분법과 적분법은 다항함수 한정으로 좀 들어갑니다. 다항함수가 아닌 것까지 확장 적용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뭐 수투는 다항함수 기반으로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함수의 극한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일단 1단원이 그냥 함수의 극한. 그게 지금 나눠준 요 첫 번째 프린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연속이라는 단원이고요. 여기가 조금 많이 복잡해요. 여기가. 자, 3단원으로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4단원은 이건 좀 구분하긴 할 거예요. 그냥 일단은 뭐 큰 틀로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 도함수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계수가 뭐예요? 도함수가 뭐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분법은 총 3개 단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부정적분, 그 다음에 6단원 정적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활용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 그래서 총 이렇게 종류로 따지면 7개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집도 보면 어떠냐면은 도함수 활용이 총 3개 단원으로 나눠져요. 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얘가. 그래서 종류는 7개지만 실제 단원은 9개?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뭐 얘 같은 경우도 2개로 좀 분할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를 본다. 뭐 2학기 때니까 뭐 아직 멀기는 했는데 보통 중간고사 범위는 어디서 잘리냐면은 여기서 많이 잘려요. 이 도함수 활용 한 중간 정도쯤에서 많이 잘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이 기말고사 범위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때 사실 뭐 시험 범위로는 이렇게 중간 기말 2개의 트랙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어디로 잘리냐면은 딱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가는 요 내용으로 좀 잘려요. 그래서 위쪽 파트는 약간 좀 극한 위주의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극한이 주요 파트인 내용들로 들어가고요. 뒷부분은 그 극한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미분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 미분법들을 밑에서 그냥 계속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단원이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찌 보면 또 뒷단원이 더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극한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리는데 뒷부분에서는 극한을 쓰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활용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반부에서 해석은 핵심이 뭐냐? 극한이라고 불리는 리미트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만 잘 생각해주면 되고요. 뒷부분은 그 공식들을 이용한 활용으로 몇 가지 공식이랑 일반적인 풀이 정도까지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겨울방학 동안에 다 나가기는 하는데 핵심 목적이 뭐냐면은 정의와 개념을 명백하게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은 뭔가 모든 걸 막 심화까지 다 들어가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개념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뭐라 그럴까? 이건 살짝 좀 뻘소리인데 우리가 그 수학상 있잖아요. 수학상이랑 수학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생각보다 각각 범위가 꽤 넓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비하면은 깊이도 꽤 많이 깊은 느낌입니다. 그쵸? 근데 수학 1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 넓이가 엄청 넓어요. 수학 1은 엄청 넓어요. 깊이도 얘보다는 깊어요. 근데 뭐 엄청 깊진 않습니다. 그냥 뭐 물높이로 본다 그러면 한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느낌? 얘는 그냥 발목 정도예요. 발목 정도. 자, 수학 4하는. 자, 그러면은 수학 2는 어떠냐? 우와! 개념은 요거밖에 없어요. 얘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왜? 몇 개 안 돼요. 극한, 연속, 미분계수, 적분. 개념 요 4개 다 해요. 없어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건 뭐 핵심 개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신 문제점이 뭐냐면은 미안해.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 지하 3000m. 안반수, 막 천연 안반수. 미안해.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몇 개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이거저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름방학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서 하나하나에 초점 많이 맞춰주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특강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얘기를 아직 못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볼게요. 야, 이게 칠판 이상한데? 자,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 이름은 홍근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요거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나오긴 하지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수업 영상은 이따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자,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자, 당연히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하하하하. 유튜브에서 스카이라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추천? 구독? 미안. 자, 그래서 이거, 현재 270명입니다. 오케이. 많이 늘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도 되고요.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연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교재에다가도 내가 엄청 열심히 써놓기는 했어요. 이쪽에 있는 거. 이건 예전에 이미 써놓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극한을 정의해야 돼요.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극한이라는 용어 정의는 어딘가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한없이 가까운 것,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용어가 어딘가에 없이 가까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lim만 끌어다 쓴 게 리미트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미트를 쓸 때 밑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내용 하나를 또 씁니다. 안녕. 영어는 왜 안 올까? 잘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오른쪽에다가 쓰는 거는 뭐냐면은 좀 앞으로 당겨도 돼. 자, 오른쪽에다가 쓰는 거는 함수를 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그 값에 대상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x가 얼마에 한없이 가까울 때인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라고 한다면 얘는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2에 한없이 가까울 때지만 편에서 그냥 x가 2에 한없이 가까울 때 x값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2에 가까운 거면은 2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니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랄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한다면,
아, 사람 같다. 아닌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미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에 한없이 가깝다라고 한다면 얘는 2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2가 아닙니다. 2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더라도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2일 때 함수값이 지금 2가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x는 2가 아니고요. 2에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요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얘는 2에 한없이 가깝다. 그러면 특정 값으로 가까운 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어디 한없이 가깝네. 그러면 그 대상 자체가 2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2라고 써요. 자, 다시 한번. 극한은 어디 한없이 가까운 거지 그 수가 아니에요. 그치만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2가 아닌데도 2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라는 기호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참고로 이 기호는 그죠? 뭐 인피니티 약자죠. 얘는 한없이 증가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얘는 정해진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숫자 어느 것보다도 더 큰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얘는 x가 한없이 클 때 라는 뜻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얘는 x분의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1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눈다? 얼마일까요? 자, 실제 x분의 1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럼 x가 한없이 크다라고 한다면 계속 증가하는 상태를 볼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럼 얘는 영원히 감소해요. 영원히 감소하는데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0이 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데 0은 안 돼요. 그치만 어때요? 0으로 수렴해 가죠. 그렇죠? 0보단 무조건 커요. x가 아무리 커도. 그치만 0으로 수렴해 갑니다.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표현을 원래 쓰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얘는 그러면 당연히 0이 한없이 가까운 것뿐 0이 아니니까 0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원칙상. 근데 우리는 그걸 0으로 봅니다. 0이 아닌데도 0으로 봐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극한을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은 리미트로 쓴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변수 자체가 어디로 한없이 가깝게 되는지를 일단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때 x값은 특정 값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a라고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fx라는 함수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이걸 좀 보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은 얘는 종류로 따지면 몇 가지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렴하는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처럼 이렇게 수렴하는 케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fx 함수, 이런 것들이 다 fx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괜찮죠? 자, 근데 그 수렴하는 케이스를 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 당장은 별로 그렇게 구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랑 두 번째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 뭐야? C는 뭘 얘기하는 거야? 컨스턴트라고 하는 상수의 약자를 그냥 갖다가 쓴 겁니다. C라고 하는 기호 자체가. 괜찮죠? 자, 다만 얘는 0이 아닌 것만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x가 2에 한없이 가깝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미안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에 한없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선은 점의 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실제로
교과 과정상 서는 점의 연속이다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치만 나는 일단 그걸로 갖다가 쓸 거예요. 왜? 나는 약간 좀 점의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점의 논리로 설명을 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백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애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극한의 정의 자체가 실제로 지금 대학 과정에서 사용하는 극한의 정의랑 달라요. 고등과정 정의는 옛날 정의예요. 옛날 정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2라는 지점을 가지고 좀 확대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확대를 엄청 많이 해서 점이 3개 나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아! 자, 그래서 점이 3개 나온다고 친다면 일단 정확하게 x가 2가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가 되는 점 말고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점이 있을 거고요. 바로 왼쪽에 또 붙어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이때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요 점, 얘를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 2보다 미세하게 크다라고 해서 2 플러스라고 쓸 거예요. 자, 요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기는 합니다. 2보다 미세하게 큰 거예요. 바로 오른쪽.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로 쓸 수 있을까요? 2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괜찮죠? 그래서 오른쪽 점, 왼쪽 점 실제로 극한 중 2에 한없이 가까운 극한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2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2에 한없이 가까운 거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오른쪽을 나는 앞으로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오른쪽 극한이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죠? 자, 이 왼쪽 점에 관련된 거를 앞으로 왼쪽 극한,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2라고 얘기를 했는데, 2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만. 이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아, 얘는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을 좀 나눠서 볼 수 있겠구나. 그쵸? 얘는 두 가지로 사실 성분을 좀 구분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극한 중에 2보다 조금 더 큰 쪽으로의 극한. 괜찮죠? x라는 함수에 2의 우극한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의 좌극한이에요. 어느 지점? x라는 지점에서 2의 좌극한이에요. 자, 그러면은 2의 바로 오른쪽 지점은 얘 오른쪽 점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바로 인접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은 2에 한없이 가까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2에 한없이 가깝지만 얘는 2에 아니에요? 2가 아니에요. 괜찮죠? 2가 아닙니다. 그치만 얘는 2보다 아주 미세하게 커요. 아주 조금 더 커요. 괜찮죠? 그렇죠? 아주 미세하게 더 큽니다. 얘는 2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요런 기호를 쓰면 안 돼요. 요런 기호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의 바로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어때요? 또 2보다는 조금 작아요. 2에 한없이 가깝겠지만. 괜찮죠? 그래서 얘도 지금 우리는 2보다 아주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알았어. 야, 힘내야 돼요. 힘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2보다 조금 더 크지만 얘는 그러면 결국 어디로 수렴에 들어가요? 2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얘는 2가 아닌데도 뭘로 본다? 2로 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 저기 사람 말을 엄청 잘하는 침팬지가 있어요. 막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막 축구도 같이 뛰면서 막 야 패스 막 이러면서 막 축구하는 침팬지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 같죠?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아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본다? 그냥 사람으로 보자 이러는 거예요. 괜찮죠? 분명히 침팬지인데 사람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문제가 되는 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는 2의 우극한일 뿐 2는 아니지만 우리는 2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2로 수렴하지 않냐? 그래서 얘는 수렴값, 그냥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봅니다. 2로 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얘도 2는 아닌데 2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얘도 2로 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때 우극한과 좌극한은 그러면 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으면은 우리는 극한값이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수렴값으로 쓰게 돼 있어요. 좀 이해되네? 그렇죠? 자,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좀 잘해야 돼서 얘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되는 것만 보니까 좀 쉬워서 그렇지? 자, 안 되는 걸 잠깐만 좀 봐볼게요. 자, 함수 그래프 중에 예를 들어서 얘처럼 왼쪽으로는 상수함수로 그냥 1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x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냥 1로 나와요. 그 다음에 x가 양수인 경우에는 x-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1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x가 0인 경우에는 0이라고 일단 한번 쳐봅시다. 함수값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보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y는 fx의 식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간다. 그럼 얘는 어때요? 1의 우극한이에요. 그렇죠? 1의 바로 오른쪽 지점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함수값이 0보다 조금 더 커요. 괜찮죠? 0보다 조금 아니 지금 fx가 빠졌다. fx. 그렇죠? 자,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거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0보다 미세하게 더 크지만 얘는 수렴값을 0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은 1의 바로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0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아요. 괜찮죠? 그러면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미세하게 작습니다. 하지만 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봐버릴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다? 둘이 똑같네. 괜찮죠? 둘이 똑같으니까 어때요? 얘는 극한값을 그냥 0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0으로 봐버립니다. 괜찮죠? 자, 저기 껌 먹고 싶은 사람. 껌이 없네. 자, 괜찮아요? 이해 잘 돼? 괜찮아요? 잘 되지?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이해 잘 돼? 하은이 잘 돼? 자, 아무튼,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안 되면 뒤에 가서 다 터져요. 이거 안 되면은. 그래서 내가 되게 찬찬히 설명하는 거야. 왜? 개념 제대로 하는 게 되게 빡세요. 진짜로. 이거 틀린 개념 아니야? 미안해, 이거 틀린 개념이야. 실제 미적분학으로 보면은 틀린 개념이야. 왜 하는 거지? 지금 미적분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개념은 아예 우리가 지금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 옛날 미적분학이에요. 옛날 미적분학. 옛날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 이런 게 아니고 수백 년 전이야. 수백 년 전 거. 이런 식으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발전적인 걸로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내 거 설명만으로 그냥 다 돼요. 괜찮죠?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화이팅.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번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x가 0에 우극한으로 간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괜찮죠? 우극한. 자, 그럼 얘는 0보다 바로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봅니다. 괜찮죠? 바로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요. 괜찮죠? -1에 한없이 가깝지만 얘는 -1보다 어때요? 아주 미세하게 큽니다. 왜냐면 위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값은 위아래이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럼 아주 미세하게 더 커요. 근데 얘는 그러면 플러스 쓰는 거예요? 안 쓴다니까? 왜냐면은 극한값은 어딘가에 수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수렴값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농담을 삼아서 내가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극한, 잠깐만, 쟤가 아닌데 왜 자꾸 이걸 등호라고 보는 거지? 수학은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저기 내가 개미라고 한번 쳐볼게요. 개미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럼 막 공기저항이 있겠죠. 그 공기저항 고려해요? 안 하죠. 개미 뛰어가는데 공기저항을 왜 고려해? 괜찮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무시하자. 아, 티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 그런 거 무시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한번 쳐볼게. 내가 막 돈이 한 10조 정도 있어요. 10조 정도 있는데 길 가다가 껌을 한 통을 사 먹었어요. 1,000원짜리 껌을.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가 돼요? 친구가 와서 얘기해. 껌 한 통 사 먹을게. 야, 너 돈 얼마 있어? 나 9조 9,999억 9,990만 9천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1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티끌 무시한다. 이게 극한의 핵심이에요. 괜찮죠? 아주 미소한 거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그걸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마이너스 1보다 미세하게 큰 거. 실제는 어떠냐? 마이너스 0.9999999 이렇게 돼 있는 애요. 에이, 그 정도 그냥 마이너스 1로 가버리지 뭐. 그게 극한의 핵심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 보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좌극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0 바로 왼쪽 지점의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얘는 1이에요. 괜찮죠? 얘는 함수값이 1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1이에요? 1이에요. 괜찮죠? 1입니다. 쟤는 아예 정확하게 1이에요. 왜냐면 위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임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봅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때 봐봐요. 우극한하고 좌극한 둘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둘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때요? 0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0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은 각각 수렴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가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은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야 되고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따져야 되고요. 그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지만 수렴합니다. 그죠? 이거일 때만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딱 요것만 일단 먼저 확실하게 좀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경우도 원래 종류를 좀 나누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나눌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발산이요. 원래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그냥 발산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나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들을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 원래 모든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발산으로 일단 봐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발산하는 경우는 나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의미의 발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발산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 얘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원래 요것만 발산으로 봅니다. 괜찮죠? 자, 왜냐면 발산이라는 용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진동은 원칙상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간다? 몰라. 이게 지금 fx라고 친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때요? 실험하나요? 안 하죠. 근데 무한대로도 안 가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계속 값이 변해요. 수렴을 안 해요. 자, 원래 이런 것들이 진동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진동을 이런 식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것까지 그냥 일단 진동으로 봐볼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나는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냐? 아, 짬통 같은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을게요. 괜찮죠? 자, 개념이 조금 길었어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한번 제대로 해야 돼서 말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 들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제대로 알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그쵸. 이게 막상 또 보면은 또 이게 다 다르게 풀고 있어요. 막상 똑같이 설명해놔도. 진짜로. 뭐야! 풀이 다 똑같은 거야. 다 달라요. 돌아서 보면은. 진짜로. 그래서 내가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문제 푸는 거 보면은, 그죠. 약간 좀 감각적으로 90%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10%가 좀 안 되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간단하게 문제 1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번. 네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쉽지? 그쵸? 그래서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값으로 봐버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다함수 중에 수렴 안 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가볍게 그냥 계산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아유, 너무 쉬웠다. 그치?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어. 오케이. 조금씩 차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호호호. 자, 일단 1번의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5로 돼 있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5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미안해, 그림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작아? 그쵸? 이 지점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좌칸이랑 우칸이랑 어때요? 다 3에 한없이 가깝겠죠? 괜찮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3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3보다 미세하게 작아요. 우극한은 3보다 아주 미세하게 큽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그냥 3이구나 라고 봐도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다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돼요? 됩니다. 그죠? 다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 단원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2번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2x제곱이라고 한번 또 쳐봅시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1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2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1에 한없이 가깝지 1은 아니잖아요. 그치만 1에 한없이 가까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차피 다 2에 한없이 가까워요. 그쵸?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하는구나. 그냥 1 집어넣은 함수값으로 다 수렴하네. 왜? 다 연결되어 있는 함수. 그쵸? 그게 연속이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다음 단은 얘기지만 미리 살짝 얘기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차피 이 값이 집어넣으면 4로 수렴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그냥 수렴값 루트 4 그냥 2로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 번만 봐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1분의 2다. 그럼 얘는 뭐 그래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래프 만약에 그려본다고 치더라도 1에서 점근선 1 쌓으면 3 쌓으면 그렇죠? 그럼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아이고, 얘 지금 3 집어넣으면 2분의 2니까 1이죠? 에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어차피 다 비슷하네. 괜찮죠? 어차피 함수값인 1로 수렴하겠지. 그쵸? 3-1분의 2로 집어넣어도 당장 문제가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발산 내용도 조금만 좀 봐볼게요. 자, 이거는 5번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5번.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잠깐만 풀어봐봐요. 자,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에요. 뭐야,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
사실 이거 그래프는 못 그려요. 원래 그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수학과에서 안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유, 점 몇 개 찍어보면 되겠지 뭐. 괜찮죠? 어차피 여기 x 0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와요. 그쵸?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4분의 1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도 4 나와요. 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괜찮죠? 그죠? 점 몇 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수능 끝날 때까지 내가 모르는 그래프가 나왔다. 일단 모르겠으면 무식하게 점 몇 개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점 몇 개 집어넣으면서 그래프 그려보고 그걸로 되면은 뭐 좋지만 안 되면은 나중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x가 0이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뭐야? 얘는 지금 0이 없잖아. 얘는 0에서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괜찮죠? 분모가 0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표현이 이게 가능하지? 다시 한번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0이 한없이 가까운 것뿐 0이 아니라서 쟤는 저렇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는 함수값은 필요가 없잖아. 극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에 아주 미세하게 큰 상태에서의 x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0의 바로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넣어본다고 칠게요. 이거 내가 오른쪽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0인 지점에 오른쪽 지점 잡았다라고 칠게요. 와! 현미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 지금 점이 보여요? 선 이렇게 돼 있는데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한다고 점이 보이나요?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얘는 지금 내가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오른쪽 점을 잡아놓은 건데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의 유일한 오류가 딱 이겁니다. 확대 끝은 없어요. 그렇죠?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른쪽 점을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오른쪽 점을 잡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존재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또 잡는 순간 또 존재하는 거야. 영원히 확대는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0 플러스라고 오른쪽 점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얘는 점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0에 가까운 어떤 그 특정한 뭔가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애예요.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얘는 오른쪽 점만 봐도 저 한참 위에 있죠? 근데 걔보다 더 작아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지금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 괜찮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뭐야? 얘네들이 똑같은 건가? 그럼 얘는 무한대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무한대라는 거는 한없이 증가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쟤는 특정이 되는 애예요? 안 되는 애예요? 안 되는 애예요. 괜찮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수를 잡더라도 걔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0의 10제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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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제곱 엄청 크겠죠? 얘보다 더 큰 거죠? 무한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정 불가능한 수 이런 건 등호를 쓰지 않아요. 괜찮죠? 둘이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그치만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발산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죠? 이 둘은 등호로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발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발산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와, 이게 왜 무한대분의 1이 빵이고 왜 0분의 1이 무한대냐? 뭐 물론 0 플러스기는 하지만 괜찮죠? 왜 무한대분의 1이 빵이지?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이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라고 쳐봐요. 이거 지금 빵으로 가겠죠? 괜찮죠? 영원히 0으로 가니까 괜찮죠? 근데 그래프는 알겠는데 뭔가 확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라 그럴까? 피자 한 조각이 있어요. 피자 한 조각이 있는데 서울 시민이 한 1000만 명 있어요. 그럼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피자 한 조각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먼지 한 톨 나오죠? 그렇죠?
딱 먼지 한 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0 플러스 분의 1. 자, 얘는 1분의 1은 1. 0.1분의 1은 10. 괜찮죠? 0.01분의 1은 100. 그쵸? 그래서 얘가 한없이 0.00000000 분의 1 이렇게 가면은 얘는 1 빵빵빵빵빵빵. 그래서 영원히 커지게 됩니다. 괜찮죠? 한없이 커져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내용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무한대 관련된 걸로 세 개만 정리해보죠. 자, 14번부터 16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은 긴가민가하게 풀면은 진짜 안 됩니다. 왜 천천히 설명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이 확신이 들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와,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로. 그게 아니면 뒤에 가서 다 터져요. 고난이도 올라갔을 때 진짜 다 막힙니다. 그렇죠? 이 쉬운 것들은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 진짜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문제 풀려고 하면 솔직히 다 풀어요. 근데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게 좀 거 있을까? 뭐 좀 헷갈릴까? 이거 맞았어. 아, 풀고 있구나. 오케이, 답어. 오케이. 아니, 잘했어. 무한대에서 2를 빼면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에요. 맞지? 그치. 그래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한없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렴값은 0. 오케이. 아니, 어떡해. 괜찮을까? 너무 피곤하지? 힌트 좀 줄까요?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은 무한대에서 2 빼봤자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로 갈까요? 그치,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1이 빵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1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빼봤자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더해봤자 그치.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에서 2를 빼봤자 그렇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치, 오케이. 얘는 한번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무한대에서 2를 빼봤자. 그치? 오케이. 오,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약 먹어서 졸려? 알았어, 힘낼게요. 오케이. 아우, 그죠? 아, 대충 조금 감은 것 같습니다. 아우, 심심하죠? 자, 지금은 심심할 거예요. 내가 원래 처음에 되게 느려요. 나중에 너무 빠르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아, 내가 약간 뒤로 가면서 빨라지는 타입이라. 왜냐면은, 자꾸 뻘소리해서 미안한데, 그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은 땅 공사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막상 건물 짓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 알고 있죠? 이 바닥 공사 오래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되게 빨리 올라가요. 미안해. 내가 약간 조금 처음에 밑밥을 되게 많이 깔아요. 그래서 밑밥 깔 때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많이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성적도 빨리 올라요. 성적도. 자, 아무튼 그래서 판단을 나는 좀 해야 되고요. 자, 얘는 그럼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단 나는 얘를 그래프를 잘 안 써요. 그래프를 잘 안 쓰는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x가 2인 지점에서 점근선 나오고 0에서 점근선 나오죠. 자, 분자 1이기 때문에 얘는 분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면은 x가 저기 한참 뒤에 있는 값이에요. 아, 그럼 이거 따라서 그냥 0으로 간다고 봐봐요. 저 어디가 좀 가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 0으로 가겠네. 괜찮죠? 수렴값은 0입니다. 원칙상 0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극한값은 수렴하면 수렴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쵸? 0으로 봅니다. 그럼 잠깐만 이거 내 그래프 안 그리면서 본다고?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사실상 한없이 클 거예요. 그 한없이 큰 수에서 2를 빼요. 아예 이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머릿속에서 이거를 꼴을 한번 확인해 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좀 헷갈리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했어요. 원래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극한의 꼴은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무한대인 상태를 일단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에서 2를 뺐어요. 그쵸? 뭐 내가 계란이 100만 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 뺐다고 해서 뭐 별 차이 없겠죠.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0으로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머릿속에서 사고만 하고 쓸 때는 빵 이렇게 그냥 써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정의상 이런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x분의 자, 1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에서 점근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에 관련된 점근선이 1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자 양수로 나오니까 1 싸우면 3 싸우면으로 등장을 하겠고, 아유, 이것도 x가 1로 가네요. 그쵸? 그럼 x가 1로 가니까 그대로 쭉 한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1로 수렴에 들어갑니다. 괜찮죠? 1은 아니지만 1로 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꼴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고요? 1 플러스 무한대분의 에이 얘는 그냥 빡으로 봐도 되겠네. 그럼 그냥 1로 보면 되겠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근데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아, 한없이 왼쪽으로 가는구나. 곡선 따라서 그냥 쭉 간다고 한번 봐봐요. 아, 영원히 내려갑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꼴을 보면서 들어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플러스 1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아, 어차피 2제곱이잖아요. 그럼 부호는 의미가 없죠? 그쵸? 부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 제곱이지 뭐. 그쵸?
그리고 무한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큰 수예요. 무한대 제곱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지 뭐. 그쵸?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더해봤자 어차피 티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극한의 핵심은 뭐라고요? 미소한 걸 무시하기예요. 괜찮죠? 극도로 작은 거,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은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좌극한 우극한 쪽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미안해. 잠깐만. 화이팅. 우리 저기 내가 1시에 시작하잖아요. 보통 지금 벌써 좀 힘든데 벌써 힘들면 안 되거든. 벌써 힘들면 안 돼. 1시에 시작하는데 내가 보통 2번 쉽니다. 1시부터 2시 한 20분 정도까지 가고요. 10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미안해. 그건 내 맘대로. 그 다음에 2시 30분부터 3시 한 50분 정도까지.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4시부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맞아? 맞아! 오케이. 나 5시 반까지인 줄 알았어. 5시.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혹시, 만약에 요 시간, 1시 좀 괜찮아요? 괜찮을까?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원래 1시 반이었는데, 1시에 시작하는 게 지금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 거라서, 혹시라도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요. 만약에 안 되는 사람 있으면은 살짝 시간 좀 조정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쉬는 시간은 그때 좀 달라요. 그때. 저기 화장실 급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갔다 오면 되니까. 오케이. 잠이 와요. 목이 말라요. 잠깐 갔다 와요. 자, 그러면은 요거 다음 좌극한 우극한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17번. 자,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봅시다. 원래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자, x분의 절대값 x. 자, 다시 한번. 0의 좌극한이에요.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0보다 작은 겁니다. 얘 부호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자, 0 마이너스면은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0점에. 요 정도로 생각해요. 괜찮죠? 물론 마이너스 0.0000000000000000000000000 막 이런 건데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0.1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음수예요. 그 음수면 절대값 내부가 음수일 때 어떻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붙이죠? 그쵸? 봐봐요. 우리가 절대값 3이면은 3으로 쓰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이면은 뭘로 써요? 3으로 쓰죠? 절대값은 양수화. 그쵸? 부호를 양수로 바꿔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그러면 부호를 뗀다 라고 하면 헷갈려요. 왜? 문자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내부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쵸? 내부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부호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걸로 봐주는 게 좀 더 나아요. 그쵸? 마이너스 붙여주는 걸로.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가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자. 수능 끝날 때까지. 자, 그럼 지금 얘는 x가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써줘야 돼요? 절대값을 벗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x겠죠. 괜찮죠? 당연히 마이너스 x.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분모 분자 다 0에 가까울 뿐 0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x가 정수 0이었다면 약분이 불가능해요. 애초에 정의도 안 되겠지만 괜찮죠? 약분 불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또 미안해. 뻘소리 자꾸 해서 좀 미안한데 첫날이라 좀 살짝 유하게 아닌가? 0으로 나누기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가 또 만들어지죠. 0은 0. 0 곱하기 3은 0 곱하기 그렇죠? 0으로 약분하면 그쵸? 막 이상한 걸 창조하게 돼요. 그쵸? 이게 말도 안 됩니다. 0으로는 아예 분모로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거기다가 자주 쓰는 이상한 얘기 아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 나중에 기회 되면.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해줄 수 있겠고
약분해주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1로만 남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x가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아예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얘는 지금 수렴값은 정수값으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이거 마이너스 1이 맞아요. 그죠? 이건 정해진 값입니다. 오! 왜 그러지? 자, x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x가 양수인 경우에는 x분의 x니까 1이 되겠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양수일 때는 그냥 1만 나오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에 좌극한 아예 상수값으로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수렴값도 마이너스 1인 게 둘이 완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주 미세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 수렴값은 그게 0에 가까운 건지 아닌지 좀 봐줘야 돼요. 다만 얘는 수렴값은 무조건 극한값으로 본다라는 거. 아, 극한값은 무조건 수렴값으로 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2번도 x가 0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x분의 절대값 x. 어때요? 방금 요거잖아요. 1입니다. 괜찮죠? 1. 자, 그러면은 요걸로 18번이랑 19번 요거 두 개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만. 아, 18번, 19번. 아, 다 있구나. 오케이. 조금 헷갈리는 거 있을까? 조금 헷갈리나? 그치? 그럼 얘 2의 우극한이잖아요. 그럼 2보다 조금 오른쪽인 지점의 함수값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2일 때는 지금 1에 한없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수렴한다. 오케이. 어우, 야,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심심해져. 어우, 야. 응? 아, 요거 하나만 고쳐볼까요? 3번만. 오케이. 어우, 잘합니다. 어우, 잘했어. 어우, 다 잘했네요. 잘하고 있고요. 오케이. 아, 너무 쉽다. 그쵸? 아이고, 너무 쉽다. 자, 좋은 시절이 끝나갑니다. 쉬운 거 끝나가요. 미안해.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18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우와! 뿅!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2의 우극한이죠. 2의 우극한. 근데 표현 하나만 좀 줄여볼게요. 원칙상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나는 종종 이렇게 쓰기도 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쓰기도 할게요. 참고로 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내부적으로만 알아야지. 이거 서술에다가 이런 거 쓰면 그냥 바로 감점당합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줄여서 쓰는 느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2의 우극한이잖아요. 그러면 2보다 바로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네. 에이, 1에 가깝지 뭐. 그렇죠?
1에 가까우니까 1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1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1로 수렴하는 거고 우리 별로 궁금하진 않으니까 당장에는 그래서 그냥 1로 봐버려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F에 2에 좌극한이 되겠죠? 그럼 뭐 좌극한 어차피 또 1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냥 1인 걸 알 수 있어요. 둘이 똑같은데? 뭐예요? F라는 함수는 2에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지금 보면은 2에서 어때요? 뭔가 연결이 쭉 되고 있다가 2에서 끊겼죠? 끊겼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죠?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끊겨도 좌극한과 우극한만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는 뭐가 문제지? 그게 2단원에서 나오는 불연속이에요. 그거는 2단원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는 3의 우극한. 3의 우극한이면 얼마? 2예요. 그쵸? 수렴은 지금 2로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3의 좌극한. 그렇죠. 3의 좌극하면 당연히 우리는 빵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19번. 자, fx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x가 0 이상, 그 다음에 x가 음수. 자, 이게 그래프를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보조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얘는 x 그래프가 양수 구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쵸? 양수 구간에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은 이런 식으로 1인 지점을 y절편으로 가지게 되겠네요. 그 중에서 음수 구간만이니까 잘리네요. 그쵸? 얘는 여기 점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1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0의 좌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럼 0의 좌극하니까 당연히 얼마? 1입니다. 오케이, 1. 자, 그 다음에 2번. 0의 우극하는 그럼 얼마? 0이네요.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편해요? 그래프 보면서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돼요. 괜찮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다항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끊겨 있는 경우가 없어요. 끊겨 있는 경우가 없다라면은 어차피 우리는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아져요. 괜찮죠? 극한값은 어차피 수렴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우극한이기는 하지만 이거 우극한 어차피 0 집어넣은 걸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좌극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돼요? 되죠? 그쵸? 왜? 얘도 어차피 지금 다항함수예요. 그러면 좌극한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은 애들만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은 1로 봐도 될 겁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0에서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라 여기다 0 집어넣은 게 똑같은지로 봐도 돼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분만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그렇죠.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프 꼭 그려야 돼요?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금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그쵸? 2에서의 극한값을 본다? 자극한 우극한만 보면 되겠고 당연히 자극하는 x 플러스 k에다가 2 집어넣은 걸로 수렴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우극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제곱에다가 2 집어넣은 걸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정확한 우칸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둘이 같은 값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랑 오른쪽에 2 집어넣었을 때, 그죠? 정확한 우칸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예요? 그죠? 2 플러스 k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우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제곱이네요. 괜찮죠? 이거를 그냥 계속 말로만 떠들었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f, 2 마이너스, 그쵸? 원칙상 자극한, 그쵸? 2 마이너스, 우극한, 2 플러스, 혹시 얘기하는데 이거 P 아니에요? F? 이거 P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P를 싫어해서.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 마이너스에 있는 값은 저기다가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2 플러스 K. 자, 여기는 지금 2 집어넣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제곱.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본다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빵. 그렇죠? 그래서 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수값 K로 가능한 거는 3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한번 좀 가볼게요. 레벨 2. 저기 쉽지만 저 21번 하나만 해볼게요. 21번. 너무 쉽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값이 나왔다.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극한값을 구하려고 한다. 좌극한과 우극한 다 나눠주면 돼요. 괜찮죠? 이 좌극한 우극한 나눠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 얘는 2에 가까운 거지 2가 아니라고. 괜찮지? 미술 쉬워서 어떡하지? 화이팅, 오케이.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서, 그죠? 요 두 개만 지키면 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죠? 그래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혹시 절대값 많이 나와요? 나는 수상수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안. 저기 수능은 절대값이 없으면은 수투 문제를 못 만들어요. 진짜로. 절대값은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얘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x가 2에 정확한으로 갈 때 2보다 작네요. 이제 분모가 음수죠? 금수죠? 미안해요. 음수. 괜찮아요? 2보다 조금 작은데 거기서 2를 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1.99에서 그냥 2 뺐다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0.1 정도니까 그냥 0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2보다 작은 값에서 지금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가야 됩니다. 괜찮죠?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에 그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x 마이너스 약분이 되겠는데?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얘는 약분이 돼요. 0 안 되지 않나? 0이 아니라니까. 0에 가까운 거지. 괜찮죠? 그죠? 극한은 절대로 그 수가 아니에요. 그죠? 가까운 것뿐.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그냥 2 집어넣은 걸로 수렴해도 되겠네. 괜찮죠? 어차피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수렴 값에서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아니 뭐 원래는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보다 조금 작은 거면은 얘는 1보다 조금 클 거야. 와! 그쵸? 1보다 조금 클 거야. 엄밀하게는. 그치만 수렴을 1로 하니까 얘는 그냥 1로 봐도 됩니다. 그냥 2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죠? 실제로 얘는 1이 아니지만 그냥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에서는 그 수렴값으로 그냥 본다. 그게 아니더라도 본다. 그거면 그냥 그걸로 쓰면 되는 거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2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그대로 나가잖아. 그렇죠? 그럼 분자 어차피 x-2, x-3 이렇게 되니까 또 x-2 약분해서 들어가면은 뭐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 괜찮죠? 둘이 다르네요. 어때요? 얘네 둘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A는 1,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당연히 빵 2번이 될 겁니다. 괜찮죠? 2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이용 요거는 좀 맞으니까 미안해. 좀 심심한 사람도 있어서 뒤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26번 한 번만 해볼게요. 26번. 그쵸? 이런 거 뭐 그냥 이제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이런 거 바로바로 나오게 하려고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던 거라 아직 좀 헷갈려도 괜찮아요. 헷갈리는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근본적으로. 자, 당연히 지금 0일 때 극한값, 그 다음에 1일 때 저극한, 그리고 2일 때 우극한. 딱 요렇게만 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뿅. 천천히 다 구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쵸? 그래서 지금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얘는 맨 처음에 x가 0으로의 극한이죠. 지금 답 내가 보고 지나가면서 맞은 사람 다 맞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자, 그래서 얘는 어디 갔을까? 오케이. 자, 얘는 0으로의 극한.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x가 0으로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0인 값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0인 값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0이 한없이 가까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0일 때 정확한 우극한 다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의 자극한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2의 우극한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답을 3번을 써서 틀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계산식에서 조금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0으로 보고 있어요. 얘는 좌극한만 보는 거고 얘는 우극한만 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봐야 돼요? 모든 극한은 무한대로 극한 보내는 경우 아니면은 무조건 다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됩니다. 괜찮죠? 이건 몸에 새겨져 있어야 돼. 여기 뼈 이렇게 새겨놔야 돼.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괜찮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얘는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다 따져야 되는구나. 이 둘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괜찮죠? 그러면 지금 얘는 0의 우극한은 뭐예요? 0일 때 값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0의 우극하면 지금 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아주 미세하게 큽니다. 그래서 얘는 0 플러스지만 수렴은 0으로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 점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도 0이죠. 그렇죠?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얘도 지금 0이에요.
아, 그럼 둘이 똑같네. 한마디로 얘는 R의 극한값을 0으로 보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만 보는 겁니다. 좌극한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1에 한없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는 1보다 조금 작아요. 그치만 수렴값은 1이에요. 그렇죠? 1보다 작지만 수렴값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극한은 다른데? 우극한 생각해야 돼요? 안 합니다. 얘처럼 좌극한만 따지는 경우는 아예 그 1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진짜 그냥 좌극한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2의 우극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얘는 1에 가깝네. 얘도 그냥 1로 보면 되겠네요. 답이 2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요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고민스럽군. 아, 요것만 하나 퀴즈 같은 걸로 하나 내고 잠깐만 쉬었다가 합성함수 극한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거 레벨 3까지 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레벨 2까지만 완벽하게 좀 가면서 갑시다. 자, 우리 소개 목적은 레벨 1, 2예요. 3 하고 싶어요! 그럼 풀고 와요. 질문해요. 근데 설명해 줄게. 괜찮죠?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x가 왼쪽 그래프라고 쳐볼게요. 자, 요거 그래프 그대로 그냥 갑니다. y는 fx.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fx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랑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퀴즈. 자, 5x. 자, 확률은 50%. 하하하하하. 확률은 50%. 자, 돌아다니면서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아무데나 5x 한번 써봐요. 돌아다니면서 한번 볼게. 확률은 50%. 오케이. 어호. 오케이. 아직 고민 중인 사람도 있고, 호호호. 괜찮아. 아무데나 5x 그냥 쓰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호. 오케이. 오호.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우리 아까 썼었지? 오케이. 우리 뭐 했더라? 오케이. 뭐 했지? 아, 오케이. 약간, 오케이. 아까 뭐였지? 오케이. 우와, 잠깐만. 이 대 12예요. 12. 와, 몰표 나왔는데? 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틀렸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문제 취지상 느낌이 딱 그렇지 않아요? 맞았으면 이거 안 내겠죠? 그쵸? 뭔가 틀리는 게 있으니까 냈을 거예요. 자, 왜 틀렸는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0의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0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보니까 0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 아까 전에 구했던 얘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뭐지? 얘는 얘 수렴값을 f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만 놓고 본다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 둘로 구분해줘야 되는데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0보다 미세하게 크죠?
근데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봅니다. 괜찮죠? 얘도 0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걸로 가겠죠? 근데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봅니다. 괜찮죠? 그러면 좌칸우칸 똑같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어차피 0으로 수렴하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는 0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 보는 0은 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정수값 빵이에요? 자, 극한값은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값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요. 정수로 빵이에요, 그냥. 괜찮죠? 정확하게 0이 아닌데도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F빵이에요. 이게 지금 F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F빵이다 보니까 F빵? F빵. 자, 그래서 얘는 0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 1이 됩니다. 그래서 쟤는 0이고 얘는 1이라서 둘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미세한 차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극한값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뭔가 되게 애매하죠. 안 맞는데도 그냥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그걸로 보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쓰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구더기 정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징그러운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쓰다가 많았는데 앞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점점점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수렴값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값으로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괜찮죠? 자, 이 정수 0이 실제로 정수 빵이라서 극한값이 0인 경우도 있겠지만 0의 우극한 좌극한이라서 수렴값이 0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뭐야? 어차피 수렴값은 정수 0이잖아. 아니, 지금 얘는 이 수렴값을 F에다가 집어넣는 거라서 얘랑 달라요. 이런 문제점이 합성함수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알았어. 미안해. 우리 너무 내가 많이 떠들었지? 잠깐만 쉬었다 갈게. 나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미안해. 질문 있는 사람. 난 누구랑 얘기하니? 잘 자, 안녕. 잘 자요. 화생치? 내용이 진짜 중요해. 가족도? 가족도. 근데 그거